디펜더! 우와! Trifficus totalis.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We have serious problems. What's going on, Neil? 이제 내 인생 그만 넘어. 나가리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뭐 할 거야? 네 옆에 있을게. 네가 아무리 치랄해도 결국 내는 못 이겨. 미친놈 말만 믿고 이기 잘하는 짓이가 모르겠네. 스톱! 왜 하필 내가 같은 영사를 골랐노? 영어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이번 주 무비빅은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디즈니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비빅 스페셜은 미키마우스의 단편작들을 한데 묶은 미키마우스 쇼츠 콜렉션입니다.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의 1930년대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미키마우스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키마우스 쇼츠 콜렉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유쾌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미키마우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긍정적인 성격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의 곁엔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미니마우스가 있는데요. 그녀는 예쁘고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키와 미니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아니, 저건 예쁜이 미니마우스잖아. 나들이 중인 둘 앞에 멋진 차를 타고 등장한 모티머 마우스. 나구나. 멋지기 모티머. 그는 미니를 향해 저돌적인 구애 작전을 펼칩니다. 미니의 마음도 잠시 흔들리는데요. 그 모습을 본 미키는 질투심에 불타오르죠.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황소하고도 싸울 거야. 미키와 모티머는 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한 무모한 대결을 이어갑니다. 정말 용감하지 않아? 걔가 완벽하다고? 그 순간 위험에 빠진 미니를 미키가 구해내고 아직도 걔가 재밌다고 생각하니? 누구? 모티머? 아니. 악수! 둘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각자 자기 위치로 난파선이 발사했다! 서둘러! 어서! 미키의 곁에는 친구들이 늘 함께하는데요.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미키의 애완견 플루토.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각오하라고. 또 까칠한 수다쟁이 도날드 덕. 엉뚱함이 매력인 쿠피까지. 맙소사, 여자다. 모두가 천방지축 사고뭉치. 산을 돌. 미키와 친구들은 그들만의 신나는 모험과 여행을 이어갑니다. 미키의 생일날 온다. 쉿. 숨어. 친구들이 모두 모여 그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미키, 넌 춤춰. 내가 칠게. 미니의 오르간 연주에 맞춰 신나는 댄스 파티가 열리죠. 그 사이 눈 감아. 보면 안 돼. 깜짝 선물이 있어. 생일 축하한 구피가 준비한 미키의 생일 케이크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미키의 생일 언제나 즐거움 가득한 미키와 친구들.
미키마우스 90주년을 맞아 ETV에서 만날 수 있는 미키마우스 쇼츠 컬렉션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행복을 전하는 미키마우스. 미키가 등장한 애니메이션은 90년간 가장 사랑받아온 콘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오랜 역사와 함께 문화 산업을 이끌어온 기념비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1928년 애니메이션 영화 증기선 윌리를 통해 주인공으로 첫 등장한 미키마우스. 미키는 디즈니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가 자신의 고향에서 모았던 생쥐를 떠올려 만든 캐릭터인데요. 미키마우스 쇼츠 컬렉션에서는 세월에 따라 변화한 미키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머리 조심해! 1938년 작품에서는 미키의 꼬리가 없어지고 그 후엔 이빨이 생겨났죠. 또한 초창기 작품의 미키의 목소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5년 동안이나 월트 디즈니가 직접 성우로 활약했기 때문이죠. 미키마우스 쇼츠 컬렉션 속 말을 잡아라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된 월트 디즈니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2013년 공개된 이 애니메이션은 겨울왕국 개봉 당시 영화 본편 전에 상영돼 눈길을 끌기도 했죠. 흑백과 컬러, 2D와 3D를 넘나들며 소동극을 벌이는 미키와 친구들. 안녕! 오, 세상에! 손그림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어진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말이나 다! 안녕! 잘 있어, 꼬마 친구! 올해 미키마우스 9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 그를 축하하는 이벤트들이 펼쳐졌는데요. 이번에는 미키가 우리나라에 첫 방문을 합니다. 또 미키는 1978년 애니메이션 캐릭터 최초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 올해에는 미니까지 거리에 이름을 새겼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이끌어온 미키마우스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무비빅 스페셜로 전해드린 영화 미키마우스 쇼츠 컬렉션,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이번 주 무비빅은 미키 90주년을 맞아 디즈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1대 미키마우스 성우를 맡았던 장광 배우와 함께합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장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장광 배우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 특히나 디즈니의 수많은 작품들에서 엄청나게 활약하셨어요. 날 잡아먹지 마세요. 네 생각에 내가 거인이라서 인간 공 잡아먹는 식인종일 것 같냐? 마이 리틀 자이언트에서는 난폭한 거인 세상에서 인간 소녀의 친구가 되어준 거인 아저씨의 목소리를 연기하셨고요. 하쿠나 마타타. 정말 멋진 말이지. 또 라이언킹에서는 근심 걱정 없는 낙천적인 성격의 미어캣 티몬 역할을 하셨고 인어공주에서는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갈매기죠. 스커틀 연기를 또 하셨어요. 이건 스르륵 사기라는 거야. 인간들이 머리를 빗을 때 쓰. 여기에 실사 외화까지 더하면은 정말 많은 작품에서 목소리 연기를 해오셨는데 맨 처음 어떻게 성우를 시작하시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우라는 직업조차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좀 연극을 하다가 이제 어떤 성우 선배님들하고 같이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 대사가 너무 리드미컬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대사들을 배우려면 성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우 한 2, 3년
공부를 하고 다시 나와서 연극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눌러앉게 된 거죠. 90년대 초반에 디즈니 만화동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여기서 제1대 미키마우스 성우를 맡으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미키마우스를 하시게 되신 거죠? 저는 사실 좀 굵직한 목소리를 하기 때문에 좀 괴물 같은 거 그런 거 오디션 보러 갔는데 그 미키마우스를 오디션을 하는데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미키마우스 가성으로 하면 제가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날이야.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게 우연치 않게 제가 처음에 맡게 됐죠.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톤 자체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시작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거 하려면은 정말 최고의 가성 제일 하이톤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아니요. 뭐 이러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가성을 하려면 항상 이런 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안 되네. 그럼 또 나중에 배우 활동을 하시게 됐을 때 네. 이런 그 성우 시절 어떤 기억이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배우나 연기의 길은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성우를 했던 거는 이제 캐릭터 연구하고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좀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그 추석 연휴에 그 4편의 한국 영화가 격돌을 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협상과 안시성 그 2편의 영화에 출연하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찍었던 2편의 한국 영화가 추석 시즌에 이렇게 맞붙는 모습을 보면서 네.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잘 돼야 되는데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돼서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먼저 협상에서는요, 그 청와대 안보실장 황주익 역할로 나오셨는데요. 네, 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런 인물이 정말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사리사욕을 많이 챙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내가 4배 채우자고 이러는 거 같냐? 하면서도 참 기분은 별로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서슴없이 네. 저지르는 그런 인물인데요. 본인이 봐도 정말 밉다, 싫다 싶은 네. 장면이 있으신가요? 현 국가안보실장 황주익. 정확히 1시간 안에 그 인간이 여기 안 나타나면 여기 있는 인질들 다 죽습니다. 인질극을 벌였는데 그 인질이 이제 몇십 명이 됐었는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1시간. 인질들이 위험해지. 말을 시작하라고! 인질이고 나발이고 싹 다 밀어버리란 말이야! 저도 그게 참 싫었지만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 배우 현빈, 손예진 두 배우를 가까이서 네.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현빈 씨하고 처음 같이 하는데 정말 같은 남자로서 정말 부러운 그런 외모를 타고났고 아씨 껴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현빈 씨가 이번에 또 악역으로는 처음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악역? 참 그런 악역인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는요, 이 폭력 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역할을 예. 출연하셨는데요. 독특한 분장을 해야 했고 또 네. 그린메이트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이전 영화들과는 좀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분장 3시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분장 시작하면 편안하게 의자 놓고 아주 주무시라 그래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얼굴을 딱 보니까 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과연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했는데 간간히 알아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냐 그랬더니 목소리 때문에 알아봤다고. 환생 같은 소리 하고 있나? 저는 그때는 영겁의 지옥이야. 신과 함께해서 진광대왕이 아닌 다른 대왕들 중에서 조금 탐나는 캐릭터가 있으셨던가요? 원동현 대표가 한 2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신과 함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염라대왕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염라대왕은 딴 사람이라고 그래서 좀 서운했는데 이정재 씨가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미 감독님이 아마 이정재 씨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제 학교 후배니까 제가 그냥 너그럽게. 신관계는 어떻게 보면 광해 이후에 또 한 번 그 천만 관객의 네. 경험을 안겨준 작품인데요. 네. 그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은 배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00만 배우로 들어갔다는 거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귀인이에요. 귀인이에요, 귀인. 처음 시작할 때 시파티 할 때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 해리포터 같은 작품이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2편까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 장광이라는 배우를 널리 알린 이 작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도가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 한 지방도시의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선생 강인호. 야, 너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제 들어와? 그는 아이들이 선생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끔찍하고 추악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도가니의 교장과 행정실장에 캐스팅 되셨는데요. 굉장히 그 엄청난 그 경쟁률을 뚫고 뽑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하신 분이 그때 말씀할 때 보니까 이 오디션을 몇 명이 받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랬더니 그때 800명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주인공들은 이미 다 결정됐는데 그 교장하고 행정실장 역 때문에 6개월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가게 됐죠. 강인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쌍둥이 처음 봅니까? 극 중에서 1인 2역으로 교장과 행정실장을 연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고 배치도 그렇고 정말 그 스크린 데뷔 자체가 처음이신데 네. 네 서장하고 친구야. 1인 2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뭐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고 쌍둥이지만 보통들은 이제 뭐 동생은 뭐 안경을 하나 낀다든가 뭐 외형적으로 커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똑같아야 된다고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화 시나리오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럼 저기 두 사람 중에 누가 교장 선생님이지? 장애아 중에 여자애가 조그만 애가 똑같이 앉혀놓고 맞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저 사람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네. 번호 이게 죄인 번호만 1번 차이로 둘이 앉아서 동생 형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도가니는 개봉 이후에 흥행도 굉장히 잘 됐고요. 네.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해요. 나중에 도가니가 얻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반향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야말로 센세이션했죠. 그 뭐 전국이 다 들끓고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일 놈 뭐 시사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먹는 자리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무 영화 잘 봤다. 근데 따고 한 대만 때리면 안 되겠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원동현 제작사였었어요. 즉시 해산하기 결국 바랍니다. 도가니법까지 나오게 되고 영화를 통해서 그 학교가 폐쇄되고 그런 현상까지 오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그 영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했었다는 걸 느꼈죠. 네, 그럼 또 한편에 상반된 캐릭터를 연기한 광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내관으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 도가니 이후에 사실은 너무 그 강한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캐스팅 자체가 네. 쉽지만은 않았다고 들었는데 네. 또 이 작품에 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은 그 광해에서는 그 조내관 역이 아니고 다른 대감들 나오는 그 역할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서 그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추창민 감독님이 저를 이제 뭔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조내관 역을. 그래서 그걸 오디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보고 와서 감독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족해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오디션 다시 한번 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거가 감독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광해라는 작품을 반복적으로 볼 때마다 존해관이라는 캐릭터가 좀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그냥 코믹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나름 캐릭터를 잡아서 했던 그 진중함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제 뭐 읊조리고 이렇게 섬기고 한 거였는데 그게 아마 보기에는 김내관, 존해관이옵니다. 좀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정말로 하선과 존해관 사이 어떤 그런 케미가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거든요. 예. 사실 내가 지금 화장실을 못 찾아서 힘들어하던 이 하선에게 이 존해관이 도움을 줘서 볼일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게 진짜로 없는 거요? 없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시가 존해관이 내시가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고. 네. 누구요? 그 이병헌 배우가 이런 연기 합은 어떠셨나요? 뭐 워낙에 뛰어난 배우니까요.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적은 아니지만 뭐 연기자로도 저한테는 한참 선배죠. 나이는 적지만 용포를 걸치고 죽으면 개 죽음이 아니랍니까?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오히려 많이 배웠고 정말 둘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장면인데요. 네. 귓속말 장면이 있잖아요. 네. 직관에 가서는 서서 눕는 거요? 아니면 앉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아팠겠소? 사실은 그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사인가요? 여기서 비밀로 하죠. 경의 뜻대로 하시오. 혹시 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미키마우스를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는 또 팀원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시트콤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약간 2% 부족한 그런 쪽의 역할을 하면 새로운 또 제2의 어떤 인물이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내려놓으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연기는 그런 게 재밌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뭐 옷을 벗으면 어떻고.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네. 제한 시간이 단 13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저를 새로운 장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콤에서 새로운 저의 발견을 한번 찾아내시면 벌써 13초예요? 야. 사실 미키마우스 얘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반갑다. 오랜만이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장광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장광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천재 공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로봇 발표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My name is Hiro Hamada, and I've been working on something that I think is pretty cool. This is a microbot. 자신감 넘치게 발명품을 소개하는 히로. 로봇 천재 꼬꼬마이 등장에 사람들도 집중하기 시작한다. The microbots are controlled with this neurotransmitter. Microbots can move anything, anywhere, with ease.
Microbots. 성공적인 발표를 마친 히로 곁엔 언제나 든든한 형 테디가 있었단 사실. I wouldn't be here if it wasn't for you, so you know. Thanks for not giving up on me. 그런데 그때 발표회장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Are you okay? Yeah, I'm okay, but Professor Callahan's still in there. Tadashi, no! Callahan's in there. Someone has to help. 그것이 형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형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히로. 과연 그는 어떤 운명을 짊어지게 될까? 디즈니 액션 영화 빅 히어로를 만나보자. Hey, Hero. Hero, if I could have only one superpower right now, it would be the ability to crawl through this camera and give you a big hug. 친구들의 안부 메시지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히로. 그의 비명소리와 함께 뜬금없이 등장한 무언가. 대형 풍선? 아니면 거대 눈사람? Hello, I am Baymax, your personal healthcare companion. No touching. 사실 그의 정체는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힐링 로봇, 바로 형 테디의 발명품이었다. Zero. Crying is a natural response to pain. I'm not crying. Urges. Okay, let's get you back in your luggage. I'm satisfied with my... 그런데 침대 밑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발명품을 발견하게 된 히로. My microbot? Your tiny robot is trying to go somewhere. Oh yeah? Why don't you find out where it's trying to go? Would that stabilize your pubescent mood swings? Uh-huh. Absolutely. 사람 명령을 철저하게 알아듣는 베이맥스. 치명적인 몸매를 뽐내며 어느새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이크로봇을 따라가는 베이맥스. 그런 베이맥스를 따라가는 히로. 꼬리잡기 게임하듯 숨가쁜 도심 추격전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인적 없는 대형 창고. Are you crazy? What are you doing? I have found where your tiny robot wants to go.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 들어가자 히로가 발명한 마이크로봇이 한가득. 누군가 몰래 대량 생산 중이었던 것. Oh no. Oh, come on!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맹렬히 공격해오는 마이크로봇. 덕분에 히로와 베이맥스는 혼비백산. 미친 듯이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 복면가왕 같은 악당까지 등장. The window! Hero? 하지만 베이맥스의 빵빵한 풍선 몸매 덕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히로. If we're gonna catch that guy, you need some upgrades. 의료 목적이던 힐링 로봇에서 이제는 복면 악당을 잡기 위한 슈퍼 히어로 로봇으로 대변신한다. Punch this. Hammer fist. Knife hand. Back kick. Yeah, fist bump. We're gonna be superheroes! 그뿐만이 아니다. 히로는 괴짜 천재 친구들까지 모두 소집. 각자의 개성 넘치는 발명품들을 슈퍼 히어로 슈트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리고 마이크로봇을 악용하려는 악당에 맞서기 위해 단체 훈련을 감행한 끝에 최강의 빅 히어로 군단으로 거듭난다. I have found a match on that island. 마침내
복면 악당의 위치를 파악한 뒤 다 함께 적의 소굴에 도착. Awesome! Our first landing together as a team. Guys, come on. 도대체 히로의 발명품 마이크로봇은 어쩌다 악의 손에 들어간 것일까? 의문을 품고 있던 그때 Crazy the guy in the mask. Oh no. 드디어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복면 악당. Baymax, get us out of here. Go for the transmitter. Behind his mask. 괴짜 천재들과 복면 악당의 대결. 빅 히어로의 첫 주자는 스피드광 보고. 자기부상 바퀴와 원반을 활용해 놈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 Hand over the mask or you'll get a taste of this. 이번엔 반사신경 뛰어난 와사비의 커팅 실력 뿜뿜. Hey, I did all right. Is that all you got? Oh, you got that too? 그러나 이 모든 기술로도 그를 막기엔 역부족. 이쯤에선 역시나 주인공 히어로 출격. 최첨단 슈트를 착용한 베이맥스의 공격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이크로봇 복면 악당은 급기야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덮치고 Go for the mask. 아이언맨 못지않은 비행 실력을 뽐내보지만 결국 악당의 손에 꼼짝달싹 못하는 히로와 베이맥스. 빅 히어로 군단은 과연 복면 악당을 무찌를 수 있을까? 디즈니 액션 어드벤처 빅 히어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네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은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기념해서 디즈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저는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미키마우스라고. 예, 미키마우스인데 이제 영숙 씨. 현실은 성동일이네요. 예, 양말을 빨간 거 신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컨셉이죠 이게? 중소기업체 사장님 컨셉.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컨셉은 무리수를 뒀더라도 미키마우스 아니면 뭐 월트 디즈니를 지향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뭐 디즈니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번 백업무비 주제는 디즈니 르네상스를 이끈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백업무비는 1994년에 개봉이 됐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전설 오브 전설 라이온 킹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자 심바의 모험담을 그린 이야기죠.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업무비는 2014년에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입니다. 공주자매 엘사와 안나의 모험담을 그린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심바와 함께하는 동물의 왕국 영화 라이온 킹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야, 라이온 킹 찾아줘. 아프리카 밀림의 프라이드 왕국. 이곳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사자왕 무파사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의 아들 심바가 태어나고 The sun will set on my time here and will rise with you as the new king.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성장하죠. 하지만 I will be king. 그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명 높은 사자가 있습니다. Be prepared. 바로 무파사의 동생 스카인데요. 그는 하이에나들과 결탁해서 Long live the king. 무파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Run away and never return.
그 죄를 심바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Yeah! You hear that? Never come back! We'll kill ya! 결국 죄책감을 안고 왕국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심바. Ah, you're an outcast. That's great. So are we. What'd you do, kid? Hakuna Matata. 새로운 친구 푼바와 티몬을 만나 용맹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Father,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심바는 삼촌 스카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Run away, Scar. Your Majesty. 과연 그는 왕의 자리를 되찾고 밀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영화 라이온 킹입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로 바로 이 라이온 킹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디즈니 영화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어릴 적 이제 비디오를 소장하면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예, 이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1994년 개봉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약 200만 관객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700~800만 관객 정도를 모은 초흥행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라이온 킹은 지금처럼 3D 애니메이션 기술이 발달, 아예 전혀 없을 때 개봉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한 장면 한 장면을 그려낸 그런 작품인데요. 바로 디즈니 2D 애니메이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온 킹을 백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라이온 킹은 무려 600명 이상의 미술가와 애니메이터 그리고 기술자들이 참여한 작품이죠. 영화의 시작부터 수많은 야생동물들과 함께 웅장한 대자연의 풍경을 담아냈죠. 배경 밑그림만 해도 그 종류가 1155개나 되고요. 총 1190개의 씬을 위해 600만 장의 그림을 손수 그려내서 탄생시킨 영화라고 합니다. 그거를 일일이 그걸 다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장인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인데, 자, 생동감 넘치는 장면의 탄생을 위해서 제작진은 정말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스튜디오에 직접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보면서 데생하고 스케치하고 그 움직임을 관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작품의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배우들의 라인업도 정말 화려합니다. 네. Yes, Simba, but let me explain. When we die, our bodies become the grass. 주인공 심바의 아버지이자 밀림의 왕인 무파사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성우로도 유명한 제임스 얼 존스가 맡았고요. Good morning, sire. Good morning, Zazu. Checking in with the morning report. 그의 비서로 등장한 코뿔소의 자주는 우리에게 미스터 빈으로 친숙한 배우 로안 애킨슨의 목소리였죠. An inspiring thing.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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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zai, what have we got here? 네, 그뿐만 아니라 하이에나 일당 중 하나인 쉔지는 우피 골드버그가 연기했는데요. 이처럼 주연뿐만 아니라 비중이 낮은 조연까지도 유명 배우의 목소리로 포진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캐릭터는 심바의 삼촌 스카입니다. 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검은 갈기를 가졌고 눈매부터 성격까지 완전한 악당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캐릭터죠. I know that your powers of retention are as wet as a warthog's backside. 특히나 제레미 아이언스의 목소리와 악센트가 그 역할에 너무도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스카는 신바를 제치고 라이언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스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푼바를 꼽았습니다. 뭐 간지폭풍의 이제 스카도 좋지만 좀 막 뭐랄까 좀 이렇게 그 안에서 개그와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인간미를 담당하는 푼바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Hey, who's the pig? Are you talking to me? Uh-oh, they called him a pig. Are you talking to me? Shouldn't have done that. Are you talking to me? Now they're in for it. They call me Mr. Pig! 자, 푼바는 미어캣 티몬과 함께 어린 심바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의리 넘치는 친구입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코믹한 감초 역할을 정말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특히나 세 캐릭터가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라이언 킹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바로 등장을 하죠.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네, 그렇게 라이언 킹의 대표곡 중 하나인 하쿠나 마타타 노래가 시작되죠. 주인공 심바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가사와 함께 흥겨운 리듬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네, 뮤지컬 애니메이션인 만큼 영화를 더 풍성해주는 OST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가 포함된 노래들을 모두 엘튼 존이 작곡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특히나 어린 심바가 왕자를 향해 야망을 표출한 곡도 인상이 깊었죠. 노래에 맞춰서 다양한 동물들이 어우러진 이미지의 색채감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2D 애니메이션의 추억과 감동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영화 라이언 킹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디즈니의 공주들과 함께하는 영화 겨울왕국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야, 겨울왕국 찾아줘. 아렌델 왕국의 공주 엘사와 안나.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두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자매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언니 엘사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묘한 힘의 소유자란 거였죠. 세월이 흘러 엘사는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Why do you shut the world out? What are you so afraid of? I said enough!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능력을 통제하지 못한 채 결국 왕국 전체를 얼려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숲으로 도망친 엘사는 자신만의 얼음 궁전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죠. 한편 사라진 엘사를 찾기 위해 She would never hurt me. 동생 안나가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I want you to take me up the North Mountain. 얼음 장수 크리스토퍼와 눈사람 올라프를 만나 도움을 얻기도 하죠. Elsa's this way. 과연 안나는 엘사를 찾아 얼어붙은 왕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겨울왕국입니다. 디즈니 2D 애니메이션의 정수가 담긴 작품이 라이언 킹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3D 애니메이션의 혁명을 일으킨 영화가 바로 겨울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는 골든글러브 최우수 애니메이션상과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으로서는 관객과 평단 최고 평가를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왕국은 한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유일한 1000만 관객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디즈니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겨울왕국은 북유럽의 환상적인 서러운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상미가 또한 압권이라 하겠습니다. 3D 기술로 작업하기 가장 어렵다는 눈송이와 얼음을 생생하게 표현해냈고요. 캐릭터들의 디테일한 표정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털까지도 완성도 있게 구현해냈습니다. 주인공 엘사의 세밀한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주목받았는데요. 무려 42만 가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머리카락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죠. 이것은 디즈니 공주 중에서 가장 머리가 길다는 라푼젤의 머리카락 수보다도 많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기술력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겨울왕국의 이 3D 기술을 주도한 기술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점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디자인한 것도, 그리고 강렬한 눈보라, 또 결빙의 특수 효과를 주도했던 기술자들이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왕국은 그간의 디즈니 공주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You look beautiful.
Thank you. You look beautifuler. 일단 디즈니 최초로 공주자매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지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한 능력의 얼음 공주 엘사. I'm going to see my sister. 용감하고 당찬 성격의 왈갈량의 동생 안나. 상반된 매력의 두 공주가 극을 주도해 나갑니다. Just stay away and you'll be safe from me. 옛날에 그 디즈니 공주라고 하면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백마탄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그랬습니다. 결말로 끝나는데 이제 시대의 변화에 또 발맞춰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한 거죠. 자, 겨울왕국은 다릅니다.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보다 더 깊고 진실한 가족애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두 자매의 성장과 우애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욱더 강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I love you. 두 공주도 물론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겨울왕국에서 저의 최애 캐릭터는 바로 올라프입니다.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눈사람이자 이 영화의 마스코트 캐릭터죠. 눈덩어리와 당근 코를 가진 외모도 사랑스럽고요. 눈사람이면서 여름을 사랑하는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네, 겨울왕국 역시 라이언킹처럼 명품 OST로 곽강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Do I build a snowman? 오케이 바이 상지. 진행하자. 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자, 어린 시절 방 안에 갇혀 있는 엘사를 동생인 안나가 부르는 내용이었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It doesn't have to be a snowman. Go away, Anna. Okay, bye. I can't wait to meet everyone. What if I meet the one? Tonight in 저는 안나의 성장과 함께 흘러나온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라는 곡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궁궐 안에 갇혀 살던 안나가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왔을 때의 그 환희를 담아낸 노래였죠. 네, 눈과 귀가 황홀해지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디즈니 르네상스를 이끈 뮤지컬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 명품 OST 명장면을 하나씩 꼽아볼까요? 먼저 라이언킹에서 디즈니 명품 OST 명장면은 바로 심바와 날라가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Is it really you? Who are you? It's me, Simba. 어린 시절 헤어졌던 심바와 날라가 운명 같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둘은 옛 추억을 함께 떠올리며 사랑을 나누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곡이 바로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달콤한 사랑의 테마를 담아낸 명장면입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은 엘튼 존이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명곡인데요. 1995년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하죠. 내년 여름에 바로 실사판 라이언킹이 개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심바 역할은 할리우드의 대세 배우이자 가수인 도널드 글로브가 맡았고요. 날라 역은 비욘세가 맡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을 둘이 어떻게 부를지, 화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영화 겨울왕국의 디즈니 명품 OST 명장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입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엘사가 얼음 궁전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아렌델 왕국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엘사. 인적 없는 설원 위에 자신만의 얼음 궁전을 세웁니다. 이때 흘러나온 곡이 바로 Let It Go죠.
환상적인 그래픽 기술력과 중독성 강한 노래가 어우러져 디즈니 최고의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레이리코는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은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정말 세상을 휩쓸었고요. 이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 또한 정말 압도적이었죠. 엘사의 드레스를 작업하는 데만도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특수 효과 역시 한국인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손끝에서 탄생된 것이라고 하니까 더 뿌듯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디즈니 르네상스를 이끈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디즈니 2D 애니메이션의 자존심 라이온킹, 디즈니 3D 애니메이션의 혁명 겨울왕국.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